당장 압송하라. 왕명을 거역한 자를 용서할 수 없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저는 더 이상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외적을 수차례 격파했던 통제사였지만 그날 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포승에 묶여 한양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유년을 앞둔 그해 왜군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토기요마사가 부산으로 진출할 것이니 즉시 출전해 격파하라는 첩보가 조정에 올라갔습니다. 출전을 재촉하는 교지가 연이어 내려왔습니다. 전쟁 중에 왕명이 떨어지면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 또한 그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정보가 수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다는 지형과 조류가 전부입니다. 부산 앞바다는 왜군의 근거지와 가까웠고 그들이 매복하기에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무리하게 진입하면 퇴로가 막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장계를 올려 지형의 위험성과 적의 유인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함대를 잃으면 이후의 전투도 이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조급했습니다. 왜군이 눈앞에 있다는데 나가지 않는 장수는 답답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일부 대신들은 제 신중함을 소극이라 평했습니다. 전공이 크면 클수록 의심도 커집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할 곳과 피해야 할 곳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원균은 적극적으로 출전을 주장했습니다. 적이 나타났는데 어찌 가만히 있느냐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형세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 설명은 점점 변명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조정의 인내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에 대한 의심이 번졌습니다. 명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외적과 내통한다는 터무니없는 소문도 흘러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군을 평생의 적으로 삼아 싸워온 제가 그런 의심을 받다니 참담했습니다. 선조께서는 크게 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황이 불안한 상황에서 장수가 명을 거부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출전 명령은 거듭 내려왔고 저는 끝까지 형세를 고수했습니다. 결국 제 판단은 항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압송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갑옷을 벗고 포승을 받았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제 억울함이 부대의 동요로 이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포승에 묶인 채 말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백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전공을 세운 장수가 죄인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낯설었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는지 스스로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형세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형틀 앞에 섰을 때 몸은 떨렸지만 마음은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사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일부 대신이 저의 전공과 충정을 변호했습니다. 결국 저는 사형은 면했으나 파직되었습니다. 통제사의 인장이 회수되었습니다. 장수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백의종군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흰옷을 입고 병졸로 따라 나서라는 뜻입니다. 권한도 명예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명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없었다면 거짓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감정에 매달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흰옷으로 갈아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부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고 왜군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낳았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수군을 이끌고 당장 출전하라. 더는 지체할 수 없다. 그 명이 다시 내려왔을 때 저는 이미 죄인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왕명은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고 제 판단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군이 흘린 정보는 지나치게 노골적이었습니다. 가토기요마사가 부산 앞바다로 나와 도발하고 있으니
즉시 격파하라는 보고였습니다. 전쟁 중에 이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적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면 치는 것이 상책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정보가 오히려 수상했습니다. 적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뒤에 숨겨둔 의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부산은 왜군의 거점과 가깝습니다. 그 수역은 이미 그들의 지형이었습니다. 우리 함대가 깊이 들어가면 퇴로가 막히고 포위당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바다는 넓어 보이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길이 좁습니다. 저는 조류의 방향과 수심, 암초의 위치를 떠올리며 계산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장계를 올렸습니다. 형세를 살펴야 합니다. 적의 유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조정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왜군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졌고 육지의 전황도 불안했습니다. 왕은 눈에 보이는 승리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제 신중함은 답답함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원균은 적극적으로 출전을 주장했습니다. 적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세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바다는 육지와 다릅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왔지만 설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저를 압박했습니다. 일부 대신은 저의 전공을 언급하며 오만해진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전공이 클수록 경계도 커지는 법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판단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함대를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결국 제 판단은 항명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왕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느꼈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형세는 기록으로 남기면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기록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압송되어 한양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여러 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여 내가 지나치게 고집을 부린 것은 아닌지. 그러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계산과 경험으로 싸워야 합니다. 명령만으로 이길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국문을 받으며 저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외적과 내통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차라리 목숨을 잃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끝내 사형은 면했고 파직되었습니다. 통제사의 인장은 회수되었습니다. 백의종군의 길에 오르며 저는 장수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흰옷을 입고 병졸로 서야 했습니다. 칼은 여전히 허리에 있었지만 명령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원균은 출전했습니다. 조정의 기대를 안고 함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백의종군의 신분으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부산과 가까운 수역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보고를 듣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칠천량에서의 패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군이 기습을 당했고 지휘가 무너졌으며 배들이 서로 엉켜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패배였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군이 거의 사라졌다는 보고는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남해가 열렸고 왜군의 해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조정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제야 제 판단의 의미가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병졸이었습니다. 억울함을 내세울 자리도 따질 권한도 없었습니다. 다만 묵묵히 행군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바다가 다시 무너지기 전에 누군가는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정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다급했고 절박했습니다. 저를 다시 부르겠다는 뜻이 전해졌습니다. 수군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억울함은 남아있었지만 그것을 따질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이미 위태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12척뿐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수군이 거의 전멸하였습니다. 남은 배가 10척 남짓이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백의종군의 흰옷을 입은 채 길 위에 서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칠천량에서의 패전 소식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균이 이끈 함대는 왜군의 유인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밤중에 기습을 당했고 좁은 수로에서 진영이 무너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지휘가 흔들리고 배들이 서로 부딪히며 혼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불길이 번졌고 물에 빠진 병사들의 비명이 뒤섞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바다는 제가 우려했던 바로 그 형세였습니다. 수군은 조선의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육군이 흔들려도 바다만 지키면 군량 수송과 병력 이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패가 부서졌습니다. 저는 길 위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방식이 이토록 참혹해야 했는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난중일기에는 그 시기에 제 심경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적기보다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국사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찌하랴. 개인의 굴욕보다 전황이 더 두려웠습니다. 왜군이 해로를 장악하면 전쟁은 다시 불리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수군을 혁파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더는 지킬 배가 없으니 육군에 합치자는 의견이 오갔다고 들었습니다. 바다를 포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바다를 버리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곧 조정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저를 다시 통제사로 삼겠다는 명이었습니다. 한때 항명으로 죄인이 되었던 저를 다시 부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을 먼저 느꼈습니다.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전라도로 돌아와 남은 배를 확인했습니다. 온전한 배는 12척뿐이었습니다. 병사들도 흩어져 있었고 사기는 바닥이었습니다. 패전의 충격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배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선체의 균열과 다른 돛, 부족한 화약과 군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조정에 올린 장계가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는 적었으나 형세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울돌목의 물살은 여전히 거셌고 좁은 수로는 대선단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지형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병사들을 모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망치지만 말라.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패전의 그림자 속에서도 다시 설 수 있다는 기대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바다를 살폈습니다. 물살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뒤집히는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수가 적을수록 형세를 이용해야 합니다. 배를 일렬로 세워 적의 진입을 유도하고 물살이 거세질 때 공격을 집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군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수십 척이 넘는 배가 몰려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담담히 진영을 점검했습니다. 수가 아니라 질서로 싸워야 했습니다. 전투를 앞둔 밤 저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두려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수로서는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12척은 숫자가 아니라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새벽녘 적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살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두에 섰습니다. 포를 준비하고 배를 움직일 시점을 기다렸습니다. 적이 좁은 수로로 깊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물살이 뒤집히는 순간 적의 대형이 흔들렸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포성이 울렸고 적선이 기울었습니다. 배들이 서로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 척씩 노렸습니다. 수는 적었지만 흐름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전투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왜군의 기세는 점차 꺾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적은 물러섰습니다. 12척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숨이 거칠게 오갔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7,000량의 패전으로 무너졌던 수군은
다시 서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시작된 굴욕은 이 바다 위에서 조금씩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긴장 속에 있었고 왜군은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장수로서가 아니라 끝까지 버텨야 할 사람으로서 다시 바다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단지 승리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군을 없애고 육군에 합치자는 말이 오가고 있다 합니다.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량에서 겨우 숨을 돌렸지만 조정의 일부에서는 여전히 바다를 포기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2척으로 승리를 거두었으나 그것이 곧 안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7,000량의 패전은 단순한 전투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수군은 한 번 무너졌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여전히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병력과 군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전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장계를 올렸습니다. 바다를 지키지 않으면 육지도 지킬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왜군은 해로를 통해 병력과 군량을 이동시킵니다. 바다가 열리면 그들의 보급은 끊기지 않습니다. 육지에서 아무리 싸워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길은 바다에 있었습니다. 명량 이후 남은 배들을 정비했습니다. 선체를 보강하고 병사들을 다시 훈련시켰습니다. 전투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결의가 있었습니다. 패전의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같이 진영을 점검하고 포의 사거리를 계산했습니다. 왜군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해 일대에서 여전히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해로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명나라 수군과의 협력이 논의되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한 나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1598년 왜군이 철수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철수는 곧 끝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퇴로를 확보하기 위한 전투가 남아 있었습니다. 노량 앞바다에 왜선이 집결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연합수군과 함께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병사들은 긴장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량의 기억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싸움은 가장 거칠 수 있습니다. 적은 돌아갈 길을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전투 전날 밤 저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단단하게도 무디게도 만듭니다. 저는 무뎌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병사 하나하나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 싸움이 그들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음을 되새겼습니다. 새벽녘 노량 앞바다에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포성이 어둠을 찢었습니다. 왜선은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우리 함대는 그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불화살이 날아들고 한 포가 배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선두에서 지휘를 이어갔습니다. 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명량에서 익힌 방식대로 질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진영을 지켜라. 낮게 내뱉은 그 말이 제 귀에도 또렷이 들렸습니다. 물결 위에서 배가 흔들렸고 포연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의 기세는 거셌지만 우리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배를 돌려 측면을 노리고 포를 집중했습니다. 수는 많지 않았으나 흐름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선이 하나둘 기울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적의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포기할 것인가, 끝까지 지킬 것인가를 가르는 전투였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시작된 굴욕의 시간이 이 바다에서 끝나야 한다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전투가 길어질수록 몸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제가 흔들리면 이 싸움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억울함이나 영광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붙들어야 했습니다. 노량의 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군은 완전히 물러서지 않았고 우리의 싸움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느꼈습니다. 전쟁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길고도 험했던 시간들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 말을 꺼낼 때 이미 가슴 깊숙이 통증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노량 앞바다는 포성과 불빛으로 가득했고 왜군은 퇴로를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군은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러남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회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퇴각은 곧 패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바다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노량의 전투는 단순한 교전이 아니라 전쟁의 끝을 가르는 싸움이었습니다. 명량 이후 저는 남은 수군을 추슬러 남해의 물길을 지켜왔습니다. 백의종군의 흰옷을 입고 길을 걷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항명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형틀 앞에 섰고 통제사의 인장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다시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영광은 순간이지만 책임은 끝까지 남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노량의 새벽은 차가웠습니다. 연합수군이 함께 움직였고 외선은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얽히고 불화살이 어둠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저는 선두에서 진영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마지막까지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포연이 시야를 가렸고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지고 부상자의 신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흐트러지지 마라.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붙드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적의 탄환이 날아왔습니다. 가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했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흔들림이 곧 전열의 흔들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이들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제 목숨보다 병사들의 사기가 중요했습니다. 전투가 끝날 때까지 이 사실은 감춰져야 했습니다. 배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외선이 하나둘 기울었습니다. 새벽빛이 퍼지며 적의 기세가 꺾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길었던 전란이 마침내 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적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임진년부터 이어진 시간들이 스쳤습니다. 한산도의 물결, 부산 앞바다를 둘러싼 의심, 포승에 묶여 한양으로 향하던 길, 백의종군의 침묵 그리고 울돌목의 거센 소용돌이까지 모든 순간이 이 바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항명이라는 말로 시작된 굴욕은 결국 이 자리에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판단으로 의심받았고 죄인으로 끌려갔으며 다시 불려나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흔들렸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났다는 보고가 전해졌습니다. 왜군이 완전히 철수한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긴 전쟁이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저는 단지 바다를 버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바다가 이 나라를 지켜주었기를 바란다는 마음이었습니다.